기업 파산 최악. 우리는 폭삭 망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제가 봐서는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023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4년 1분기까지 전국 공장, 제조업소 경매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사이에 495개가 709개가 됐거든요. 43.2%가 늘어났습니다. 241건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2021년 1분기 928건에 비하면 좀 적지만 709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나 제작업소가 경매에 들어간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말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낙찰률입니다. 낙찰률은요 709건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낙찰은요 32.9%예요. 233건. 결국 말입니다. 10건 중에 겨우 3건 정도, 3건 조금 넘게 낙찰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유찰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매 원래 감정가액보다가 적어도 30%까지 떨어진다고 감안을 한다면 3번, 4번 유찰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매에 들어가나 공장이나 제작업소가 제값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요. 경제 자체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제가 팡팡 잘 돌아간다면 공장을 사고 제작업소를 사기 위해서 너도 나도 경매에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경매에 참여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여기에 이게 유찰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심각한 일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다. 그야말로 깜짝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성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제가 진짜 충격적이다. 잘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지표들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성장을 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한가요? 게다가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간 소비가 조금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 결국 민간 쪽에 기업들의 상황은 진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이렇게 망해 간다는 뜻은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린 폭삭 망했어요.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니까 제작 업소도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공장까지도 내놔야 되는 최악의 상태 저는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지표도 나옵니다. 무슨 지표가 나오느냐. 보세요. 법인 파산 신청 건수입니다. 지금 1월에서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하면요 34.6%가 늘어났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만 현재 말입니다. 439건입니다. 법인 파산이. 이게 연간으로 가면 여러분 작년에 1657건 2013년 통계 집계 후에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올해는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는 작년을 넘어섭니다. 여기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1분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심리가 좀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드는 것 저는 대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재까지 좋아지는 기미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가 34.6%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작년에가 역대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이런 거고요. 법인 회생 신청 건수도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에 1602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47.3%가 늘어났습니다. 193건이에요. 작년에 131건인데. 그러면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건수 내가 기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으니까 기업을 살려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건수도 47.3%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1월에서 3월.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폭삭 망했어요. 이 말이 실질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기업 회생 있잖아요. 기업 회생이 47.3% 늘어나지만 193건이잖아요. 파산은요 439건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이를 두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다시 기업을 살리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회생을 안 시키고 그냥 파산을 시킵니다. 지금 회생은 193건이고요. 파산은 439건입니다.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말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창업하는 열기가 식고요. 기업가의 어떤 도전 정신이 무너진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치명타를 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보다 기업을 그냥 정리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참 충격적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현황을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88.8%가 늘어났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아파트형 공장을 말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88.1% 무려 1월에서 3월까지 236건이 경매로 들어섰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우리 경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매 어떤 낙찰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작년에도 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경매 건수가 68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88.8%. 작년에 125건이었는데 올해는 236건. 진짜 엄청나지요. 저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아픔을 저는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끝이 아니냐? 여러분 국세청 기준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이 여러분 2022년 기준이에요. 42.3%예요. 다시 말해서 벌어서 이자 보상 배율 100% 미만이니까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42.3%. 10개 중에 4.2개는요.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 개수는 2022년 기준으로 18만 7천 곳이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폭삭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현장 경제는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장에 대한 경매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제작업소에 대한 경매가 높아진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제작업소를 팔지만 결국 더 어려워져서 공장까지도 파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어떻게 하든 살려보자는 회생 건수는 줄어들고 기업을 파산시키고 정리하는 기업 파산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미래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업인들이 도전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기업인들이 도전정신이 없고 기업인들이 나 몰라라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버티겠다 하면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이렇게 일찍 나와서 매번 성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지표들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거든요. 정부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바닥 경제 현장에서는요.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 기업이 42.3%까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쉐인이 대한민국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저가로 파산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풀 하나 가격만 하더라도 중국 제품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가격으로 그야말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2017년 이자 보상 배율이 32.3%가 지금은 42.4%가 됐잖아요. 그런데 2023년,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충격에 빠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표를 보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에 최악의 상황이 보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 충분하게 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변화가 무쌍한 게 시장인데 그 변화 무쌍한 가운데 잘 대응하면 살아나겠지만요. 이게 정부의 지원 없이는 기업 스스로가 잘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금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의 상황 저는 절망적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버텨낼까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버텨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거의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말입니다. 정부가 저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금 기업들은 더 이상 감당치 못하고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 정부가 지금 성장률이 좋아졌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닥까지 지금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니까 진짜로 지금은 좀 충격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